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11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이제 월요일은 여러분 평소보다 아침 출근길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날이고요. 금요일은 보통 이제 퇴근길이 훨씬 더 막히는 그런 요일입니다. 자, 아침에 출근길이 참 험난했습니다. 그 새벽에 다들 어디를 그렇게 가시나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핸들의 양손을 놓지 못한 채로 참 전전긍긍하면서 오늘 출근을 했는데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편 다들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나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일단 강변북로 이런 쪽에 또 보니까 중간에 뭐 공사 비슷한 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길이 조금 더 막힐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아침 저처럼 이제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나오셔야 저처럼 급한 마음으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여러분은 뭘 하고 보내셨나요? 보니까 그 단풍이 굉장히 절정에 이르렀더라고요. 근데 주말에 이제 토요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곳곳에 물웅덩이가 또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리고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번 주에 제대로 가을을 만끽하지 못하면 이러다가 훅 겨울로 접어들 수 있으니까요. 아직 단풍 구경 못 하신 분들은 집 앞에 이렇게 좀 공원이라도 아니면 여의도 계신 분들은 여의도 공원이라도 나들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주말에 사실 금요일 장에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장중에 변동성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잠시 후에 어떻게 얼마나 올랐는지 왜 떨어졌고 왜 올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심층 인터뷰는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주말에 김장 120포기 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올려주신 분, 저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120포기까지는 아니고 약 60포기 정도 해서 지금 어제 그 양념을 속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수그려야 되잖아요. 지금 등에 근육 운동을 갑자기 해가지고 등이 약간 마비가 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어제 내내 쉬었고요. 김프로님이 로드 매니저 안 구해주셨죠. 여러분 그 기준이요. 상당히 높습니다. 접속자 기준, 실시간 접속자 기준 여러분 무려 5만을 달성해야 로드 매니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4,200분 택도 없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마 한 3만 분 이상까지는 접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 많을 때.
오만은 아직 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요. 시장은 6월 이후에 최고의 반등이었다라고 이 위원님께서 주제를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또 좋았던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FTX 사태라는 다소 많이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 플러스 중국 정부에서 이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공식적인 뭔가 발언과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또 여기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다우지수는 그 전날 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더 확대하면서 0.92% 올랐고요. 다우지수가 장중에 좀 하락세가 가장 오래 지속됐었던 시장이었는데 0.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움직임이 보였지만 장중 내내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무려 1.8%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11,323선 기록을 했고요. 이 가운데 이제 CPI 발표가 나오니까 이 페이드 관련해서 당국자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CPI가 7.7%로 둔화가 된 것이 환영을 할 부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라며 긴축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주장이 나오면 전날에 많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으로 돌아설 법도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버텼는데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인터뷰도 내용을 보면요. 이번 지표는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며 이런 발언 위험하죠. 이것이 전환점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달러화 시장이나 국채금리 시장, 근데 국채금리 시장은 쉬었어요. 재향 군인의 날로 휴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올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6까지 떨어지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자, 이 가운데 경제 지표 여러 가지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 발표가 쭉쭉 이어지고 있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또 이걸 좋게 해석하죠. 그만큼 경기나 이제 소비자들의 뭔가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를 좋게 해석하는 시장 분위기. 11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보여주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가 54.7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달 59.9에서 하락해서 7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도 5.1% 기록하면서 지난달에 기록했던 5.0%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으로 지난달보다 2.9%보다 조금 올랐고요. 그러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보다는 그냥 지표가 부진하니까 페드가 좀 긴축 완화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난주에 내내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가상화폐 쪽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 떨고 있죠. FTX 관련한 이야기 주말 내내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최근 이제 유동성 위기에 몰려서 이제 인수하겠다라고 나선 쪽도 있었는데 어쨌든 철회를 했죠. FTX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미국에서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샘 뱅크먼 프리드 최고 경영자 CEO도 사임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 시장에서는 갑자기 반짝 반등했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지금 FTX 그리고 그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가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 시장에도 전체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그러한 심리가 확대가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방역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소식이 이런 내용들을 악재를 싹 뭔가 가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8일로 2일 단축한다라고 밝혔던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 정지 규정을
철회하고 탑승 전 48시간 내 2회 PCR, 2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1회로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점점 이렇게 제로 코로나에서 뭔가 봉쇄를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건데 이런 중국 봉쇄가 풀린다라고 한다면 국제 유가가 다시금 런뛰기를 하죠. 지금 유가가 88달러 선까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에너지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맵을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에너지주의 상승 그리고 빅테크주들이 여전히 오르는 모습이 보였는데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만 유독 빨간불을 켜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측에 보면 뭐 에너지주 다 오르는데 존슨앤존슨, 뭐 일라일릴리, 머크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봉쇄 완화한다라는 그 영향 때문일까요? 헬스케어 섹터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 섹터는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 2에서 3%대 강세를 보였고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장에서 아마존이 정말 불기둥을 내뿜었죠. 10% 넘게 올랐는데 주말에도 좋았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4%대, 그 옆에 테슬라 보이시죠? 2.75% 강세 보였는데요.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테슬라 비롯해서 다 좋았습니다. 카누, 로즈타운 자동차 뭐 다 상승세를 보였고요. 루시드도 6% 넘게 상승, 리비안도 5%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폴스타라는 스웨덴 전기차 업체도 올해 5만 대 생산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무려 21%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에너지주뿐만 아니라 통신, 인미소비자 관련주 모두 2% 이상 올랐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1.93%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1.7% 올랐고 반도체 주들도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3.6% 강세, 인텔도 2%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73% 상승, AMD도 무려 5% 넘게 올랐습니다. 조금 더 우측으로 가보면 구글도 2% 넘게 올랐고요. 메타의 주가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JP모건에서 인텔이 AMD에 밀린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2단계나 하향 조정을 했어요. 매도 의견이죠. 거의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냈고 목표 주가를 기존 64달러에서 인텔에 대해서 32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인텔의 주가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인텔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을 하면서 인텔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AMD의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5% 넘게. 근데 어쨌든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긍정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초록불이 훨씬 많았지만 존슨앤존슨을 비롯한 헬스케어주들 좀 쉬어갔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시장은 상승 흐름을 유지했는데 좀 아슬아슬 불안불안한 뉴스, FTX발 뉴스가 또 시장에 어떠한 찬물을 끼얹게 될지는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오늘은요. 메리츠증권 권동구 부장과 함께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6시 반에 5만 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6시 반 기준이 아니라 1시간 내내 평균입니다. 7시 반에 돼도 돼요. 여러분들 5만 명 달성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제가 일요일에는 잠을 못 잡니다. 어제도 거의 12시 넘어서 잠을 자가지고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일요일에 월요병 걱정하시느라 잠 못 주무시거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 김장의 여파도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김장 준비하시는 여러분, 요새는 여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부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현지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댁은 혹시 김장하세요? 저희는 김장을 하기는 하는데 네. 제가 잘 가질 않습니다. 아, 이제 본가에서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냥 얻어만 드시나요? 네,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예, 어깨 빠질 것 같고요. 예,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 올해부터는 꼭 가시기를 인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 도와주세요. 이게 네네. 다 같이 맛있게 먹잖아요, 김치. 그렇죠. 그렇죠. 네. 김치는 또 발효식품이고 건강에도 좋은. 근데 연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봤더니 다들 이걸 기대하거든요. 네.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town. 그렇죠. 네. 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그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선거도 있었고 CPI 발표도 있었는데 중간 선거는 막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빠졌어요. 물론 이제 결과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좀 하락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뭐 지난주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CPI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꽤 낮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폭등하는 크게 상승하는 이 랠리를 펼쳤는데 이 이후에 긍정적인 얘기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이거 끝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산타 랠리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뉴욕 증시에 산타가 올지인데 뭐 뉴욕만 올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흐름이. 네, 뭐 이미 좀 온 것 같아요. 네. 왔어요? 자, CPI 내용지 발표 위주로? 전 네. 분위기부터 좀 보자면 제가 뭐 굳이 이 장표를 갖고 온 이유는 최근에 갑자기 이제 좋은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기 시작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쵸.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 발표하기 전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반 전까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왔냐면 미국 물가 상승률이 8% 또 넘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최종 금리가 6% 가능성도 막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분 아시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도 네. 갑자기 하루 전날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6%까지 지금 금리를 베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블러블러 하면서 지금 5%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4%고 그 말 자체는 지금 6% 얘기하는 게 예전에 5% 수준이다. 그러니까 전에 5%까지 올리면 어떡하지?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 수준이 지금으로 따지면 6%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좀 조장을 했죠. 저는 저분 이제 신뢰도 약간 떨어졌어요. 갑자기 네. 한 번 이렇게 저거 나왔다고? 그 전에 네. 그 닉이 트윗 올렸잖아요. 피봇 얘기.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은 FOMC에서 선을 확 그었잖아요. 이게 피봇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네. 원래 피봇은 갑자기 이제 방향을 이제 확 틀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든 뭐 멈추든 해야 되는데 금리 속도 조절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기는 했어요. 그냥 그거는 약간 고민을 해보겠다. 그죠? 예. 약간 그거 일당 아니에요? 뭐 나랑 사귀어줘 이러는데 넌 참 좋은 사람이야. 한번 내가 쭉 지켜볼게. 이게 그렇게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아니에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이제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뭐 제가 뭐 이분을 뭐 믿고 말고를 떠나서 어쨌든 분위기가 이랬다. 네, 분위기가 이랬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갖고 왔고 네.
이분뿐만 아니라 월가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IB들이 전망치가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다 알고 있는 기관들이죠. 그래서 8.1도 있었고 네. 가장 낮게는 7.8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7.9에서 8%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예상 못하게 그러니까 그 7.9였는데 컨센이 예상치 못하게 이제 7.7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사실 약간 놀랐던 거죠. 저는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이제 그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저는 이제 선물이랑 그 일반 이제 주식 HTS를 다 켜놓고 집에도 모니터가 많거든요. 근데 다운이 됐어요. 네, 하다가 네, 선물 창이 다운이 될 정도로 갑자기 움직이다 스톱이 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움직여도 먹히질 않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트래픽도 몰리고 갑자기 뭐 그 상승도 너무 크다 보니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껐다 그럼 켜고.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그걸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은 그때 다운됐으면은 손실 엄청나게 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HTS 저기 주문하는 그 시스템과 보는 시스템 다릅니다. 아, 보는 시스템만 네네. 다운됐다? 네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모니터를 좀 여러 개를 갖고 하고 있는데,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데이터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엄청 났었던 거죠.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치만 이제 보여주는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 네. 원래는 월가에서는 한 10월 정도까지는 한 8%대를 조금 유지하다가 이제 11월부터 이제 좀 꺾이는 거를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것까지는 한 7.9, 8 정도 유지를 하다가 12월에 발표되는 CPI 데이터부터는 좀 크게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 보시면 6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이제 쭉 내려와서 8%대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10월 달에 이제 드디어 이제 7.7로 이제 크게 꺾였던 거죠. 연준이 지금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신이 아닌 이상 정책을 내고 나서 계속 확인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데이터가 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첫 번째 달인 거죠, 이번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연준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조금 나왔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얘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꼬리를 좀 실룩거리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지난주 상승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나를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많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많이 상대적으로 빠진 많이 종목이? 올랐죠. 그래서 다우존스랑 나스닥 요 두 개만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갖고 온 데이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가총액 10위까지 이 데이터인데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요 종목들은 빠졌습니다. 목요일 날은 조금 올랐는데 금요일 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빠진 걸로 보고 있고 여기 유나이티드 헬스나 맥도날드 암젠, 트래블러스인데 얘네들의 수요일까지, 지난주 수요일까지 YTD 수익률을 보면 플러스예요. 연수익률이 네. 유나이티드 그룹은 8%. 네, 특히 뭐 암젠 같은 경우는 32%나 올랐었습니다. 네, 엄청 올랐죠. 네, 근데 진짜 홈디포가 저렇게 많이 빠지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뭐 주택 아무래도 좀 이슈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스닥을 보시면 네, 지난주에 그 펩시가 왜 나스닥에 들어가는지 참 재밌다고 말씀드렸는데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네, 살짝 빠졌고 얘는 그래도 한 5% 정도는 올랐었죠. 그 YTD로. 그런데 얘 펩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올랐어요. 10% 이상씩 웬만하면 올랐고, 그쵸.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마존이 17% 올랐고 엔비디아가 18.5%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에. 근데 이틀 동안 올랐지만 YTD 수익률을 보면 처참하죠. 네. 아니 그래도 애플은 저렇게 11% 올라서 그래도 연 하락률이 23으로 준 거예요? 아니에요. 11월 9일까지. 그쵸. 그러면 수요일까지 저거 23... 빼면은 10한 2%인 거죠? 연 하락률. 아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100%에서 마이너스 50% 손실 나면 50이 되는 거잖아요. 네. 50에서 50% 수익이 나면 7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수익 나야지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6%가 빠졌다는 거는 본전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뭐 거의 한 40% 정도는 올라야 된다고. 네, 그렇게 계산을
네, 하셔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좀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그 종목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네.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그 종목으로 이제 좀 매수세가 몰렸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런 다우존스 나스닥 말고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제 대표 수혜 종목들이죠. 지금 그 한국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어서 저는 뭐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텔라다, 카바나, 쇼피파이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틀 동안 엄청 올랐어요. 보시면 카바나는 56.5%가 올랐습니다. 이틀 네. 동안.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4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이들의 YTD 수익률도 네, 처참해요. 네, 뭐 특히 카바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6.7%면 사실상 거의 뭐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급반등을? 이것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쵸. 자, 마이너스 알려주셔서 지금 진짜 네. 채팅창에 저 멍청하다고 난리예요. 아, 안 알려주셔도 돼요. 알고 있어요.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부러 알려드린 건데 저 멍청하다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큰 의미를 예, 알겠습니다. 체크를 못했네요. 예. 아무튼 네, YTD가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에서 쇼커버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다고 보고 네. 있어요. 주가를 어떻게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함수잖아요. 근데 이제 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변한 게 없잖아요, 이틀 네. 동안에. 근데 이게 움직인 게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이 움직였던 거죠. 근데 밸류에이션을 이제 드리븐하는 요인은 이제 국채 이제 금리이고. 금리가 지금까지 쫙 오르면서 이제 멀티플이 이제 많이 디스카운트가 됐었는데 네. 요 멀티플이 이제 크게 좀 상승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쇼커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특히나 정말 뭐 거의 뭐 한 7, 80%, 90%씩 빠졌던 이런 종목들에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거기 매수 세력도 붙고 그러니까 쇼커버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승에 이제 약간 선순환 사이클로 좀 돌아가면서 좀 크게 올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멍청이라고 하는데 더 심한 말도 있었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 좋은 아침이니까 한 번은 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 중간선거 끝나고 사실 시장이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 스탠스를 뭐 하루 만에 보여준다라고 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나와가지고 중간선거 끝나면 증시가 무조건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42년 이후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그쵸.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네.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중간선거 끝나고 S&P 기준으로 한 6% 정도 올랐어요. 6%에서 한 7% 정도 올랐어요. 근데 보시면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특히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겹쳐졌던 1970년대를 보시면 막 20몇 %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6, 7% 정도 지금 올랐는데 앞으로 한참 남은 거 아니야? 이거 산타랠리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그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향후에 그 연말까지 좀 중요한 일정들을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정이 G20 정상회담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에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 개최되기 전에 좋은 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미국 재무부 옐런이죠. 옐런이 인민은행 총재 이강과 면담할 예정이다. 고위 경제관료 대면 회담한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옐런이 중국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킬 생각이 없다. 뭐 일부는 있나 봐요. 네. 완전히 아니, 거기에도 의미부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조금 마비시킬 거다 이거예요? 조금은 있지만 완전히 마비시킬 생각은 없다. 그 예론이 약간 자기가 네. 미국이 좀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깔고 저런 발언을 하네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인정하고 넘어가야 중국 되고. 입장에서는 기분 되게 상할 것 같은데요. 네, 뭐 기분은 상하지만 자존심 뭐 부린다고 그 문제가 풀릴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국 편이시네요. 저는 중립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어쨌든. 바이든 시진핑 첫 미중 정상회담이 와. 개최라고 하기는 그렇고 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입니다. 네, 오늘 만나기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두 국가 다 중요한 그 정치 일정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민주당도 결국에는 이제 상원을 생각보다 잘 수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부담이 조금 내려놓기는 좀 내려놨어요. 네. 그러면서 바이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레드라인 그어놓고 대화 좀 건실한 대화 하자. 그러니까 서로 건드리지 말 거 조금 뒤로 약간 밀어놓고
다른 얘기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를 보면은 네. 트럼프 때부터 쭉 뭔가 미국 쪽에서는 대놓고 막 공격을 하고 중국은 속을 감추고 있었어요. 계속 뭔가 빗장 네. 걸어 잠그고. 근데 과연 이번에 뭔가 유의미한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 다들 이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지금 지지율을 사수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지금까지는 뭐 서로 물고 뜯고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뭐 악수하고 뭐 같이 V자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안 좋은 얘기만 안 나와도 그리고 적당히만 얘기만 해도 시장에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쵸. 뭐 규제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복수하고 막 이랬는데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 좀 건실한 좀 쪽으로 나가보자라고 제스처만 취해도 글로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고 특히나 중국 시장에는 좀 더 많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 시장이 총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본토 있고 홍콩 있고 이제 미국 이제 상장된 ADR이 있는데 본토에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조금 잘 그렇게까지 막 엄청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키긴 했는데 네. 홍콩과 미국 ADR이 엄청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할 때는 네. 아마 홍콩과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이 좀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미 쇼커버가 나오면서 다 확인을 했던 거잖아요. 네. 쇼커버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고 이미 그 홍콩과 ADR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슈가 하나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미국의 11월 고용보고서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에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하죠. 요즘에 감원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반영이 되나요, 이때? 네, 이때 반영이 이제는 슬슬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연준의 두 가지 큰 책무가 이제 물가와 이제 고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 이 데이터가 중요한데 네. 안타깝게도 잘 안 나오는 게 증시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실업률 데이터인데 지금 완전히 최저점이에요. 완전히 지금 거의 3.57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보통 실업률 데이터는 보통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국에 있는 유수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인력 축소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했죠. 연초부터 시작을 했고 요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 요런 기업들이 거의 한 10% 정도는 지금 인력 축소를 하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인력 채용을 중단을 하거나 좀 슬로우하게 하겠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좀 내년에 올 경기 침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요번에 기존에 있던 그 직원들은 임금 인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임금 인상이 그래도 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 가까이는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인력을 지금 10% 축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기업 상쇄.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상쇄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이슈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영향들이 이제는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12월 2일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실업률이 꺾이는 게 보이면 그러면 우리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네. 여지는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하죠. 미국 이제 11월 CPI가 12월 13일 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10월 CPI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린 또 12월에 이미 시선이 가 있는 거군요. 네, 11월 CPI 되게 중요해요. FOMC 이제 개최하기 바로 이틀 전에 발표가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좀 고맙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더 꺾여야. 그렇죠. 데이터 제가 요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보통 CPI도 한번 꺾이면 추세적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만약에 12월에 발표되는 이 11월 CPI가 또 7.7, 뭐 7.8, 7.6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빨리 안 꺾이네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7.3, 7.2 이렇게 가파르게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FOMC 그 개최 전에 연준에서도 부담이 좀 덜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조금 더 이상 이제 그 최종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증시가 조금 FOMC 전까지 또 좋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죠. 12월 이제 FOMC인데 한국 시간으로 12월 15일 목요일 새벽 4시 저희가 그 이제 서머타임 끝났기 때문에 새벽 4시에 합니다. 새벽 4시에 이제 개최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50bp 올리는 게 이제 컨센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 정도는 12월에 50bp 올린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앞서 말씀드린 요 CPI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아마 연준에서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최종 그 타겟 금리를 조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지금 현재까지의 컨센은 내년까지 이거 3월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이제 FOMC가 2번이잖아요.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인데 그렇게 25bp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5%까지 만드는 건데 CPI 데이터가 빠르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어쩌면 내년에 금리를 25bp 한 번 인상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종 금리가 4.75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불과 일주일 전에는 5.25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5%로 지금 내려왔고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면 이제 4.75까지 이제 내려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산타랠리가 이어지는 거 아니야? 쭉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물론 파월은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쵸. 세게 얘기는 못 할 거예요. 뭐 우리 강하게 강하게 뭐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시장을 먼저 움직이니까. 참 5%든 5.25%든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네. 이것 가지고 시장이 랠리를 펼친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우리가 그렇죠. 올해 초만 해도 이렇게 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나 무서웠는데 이제는 너무 이게 당연하게 체득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말 산타가 오는 거에 대해서 권동구 부장님께서는 확신을 하고 계신 겁니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질문을 산타랠리 지금 가능한가 하셨는데 답변을 주셔야죠.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뭐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금리가 이제 쫙 올라가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프신 척 아니에요. 하셔도 저 봐드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제가 살에 아침부터 걸리셨나요? 지금 목이 네. 이래가지고 이제 네. 지금 금리가 이제 꺾이면서 이제 증시가 이제 쫙 반등을 해서 네. 전고점까지 쭉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대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그 미국의 이제 고밸류 고성장주들을 워낙 이제 많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사실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까지 가야 원금도 찾고 하실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금리가 쫙 올라갔다가 거의 역 V자로 쫙 떨어져야 돼요. 그 정도의 지금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장이 한번 무너져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저금리에 굉장히 익숙해졌지만 저금리를 펼쳤던 거는 긴급한 경우 딱 2번만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기간이 좀 길긴 했었지만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보시면 연준은 지금 내년 11월까지는 금리를 좀 올리다가 그때부터 지금 내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쭉 내리는 게 아니라 우선은 한 2, 3월까지 올리고 유지를 하다가 11월 달에 조금 내리고 또 유지하는 거예요. 혹은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뭐 1, 2%대가 아니에요. 지금 4%대입니다. 엄청 높아요. 여전히 3, 4%대, 뭐 3%대 내려오는 것도 지금 거의 한 2, 3년 뒤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인데 이익은 지금 EPS가 많이 조정이 되긴 했지만 조금 더 내려올 여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리세션이 얼마나 강하게 올지에 따라 가지고 이 EPS 조정의 정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멀티플이잖아요. 이게 이제 금리의 이제 함수인데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야지 멀티플이 이렇게 빡 오르는데 만약에 이렇게 3%대, 4%대 특히 이제 4%대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그 멀티플을 세게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막 PDR 계산하고 막 PS로 막 20배씩 주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번에 반등장이 어쨌든 좋은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반등을 하기는 하겠지만 마냥 뭐 전고점까지 무조건 막 돌파하고 막 그렇게 된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도 많고 특히나 금리가
크게 꺾일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하시면서 네. 좀 이슈들 일정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한적인 하락, 제한적인 상승에 네.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목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을 꼴딱 샜네. 피곤해. 2%. 아니 1시간을 자더라도 제대로 자야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잖아. 이 지누스. 이거 아직도 안 써봤니? 벌써 100만 고객이 리뷰를 달면서 그 기술력을 검증했지 않습니까? 우리 진우 형님도 지누스로 꿀잠 챙기셔야죠. 이야, 이거 지누스 편안하구만. 지누스와 편안함이 함께하는 공간을 경험해 보십시오. 편안함과 즐거움을 당신의 공간에 펼쳐 보시죠. 함께하는 공간 지누스. 진보의 시대에서 회복력 시대로 역사의 중심축이 이동한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로미 리프킨 신작 회복력 시대. 효율성에서 적응성으로, 금융자본에서 생태자본으로, 생산성에서 재생성으로, 성장에서 번영으로. 인간의 미래를 위한 문명사의 대전환.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회복력 시대는 지금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민음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현재 시각 7시 11분 지나고 있고요. 우리 오늘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보기 전에 이거 네. 자격증 시험이 다음 달 자격증이요? 8일이죠? 자격증이 다음 달 18일 서울 용산철도 고등학교에서 네. 하는데요. 이제 한 달 조금 남았거든요. 그쵸. 이제 빨리 신청하시고 빡세게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요? 여도낸 거. 저요? 시험 신청하신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수석 합격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도 그런 랭크의 얘기를 수석 하세요? 합격을 아니에요.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시험 보러 안 갈 겁니다. 네. 자,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관련해서는 네이버 네. 검색창 US 스탁 치셔도 되고요.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 채널에서도 함께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반등은 네.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좀 쉬어가겠지 싶었는데 와, 나스닥 거의 2% 가까이 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스닥이 또 올라갔고요. 네. S&P 뭐 다 올랐죠. 기본적인 그 전날 있었던 소위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들과 가장 큰 요인이고 여전히 부스팅하는 가장 기본 요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중국에서의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 가본 적이 몇 번밖에 없지만 네. 중국에 이제 가시는 분은 외국인이 7일 동안 아직도 쿼런틴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행이 안 된다는 거죠. 쉽지 거기서. 않죠. 그런데 이틀을 줄여갖고 5일인데 그거조차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네.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관련된 마카오라든가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지난주에는 유가가 좀 반등하고 소위 뭐 구리 가격이나 이런 상품 시세들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그 합쳐지면서 주가가 이제 금요일 날도 많이 올라가면서 저는 한 주간에 보면은요 주간 단위 보면 6월 이후 최고의 한 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나스닥은요 상승폭이 정확히 보면 8.4가 9.1에서 오타가 났는데 네. 9%가 넘는 이틀 동안요 2008년 12월이 또 최대치가 났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이틀 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맞겠고요. 앞서도 얘기해드렸고 제가 금요일 날도 아침에도 보여드렸지만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마지막 그림 우리 권 부장이 얘기하셨던 건 이건데요. 기대 정책 금리가 요 5% 넘는 거 쭉 떨어졌다. 바로 요 부분이 내려가면서 모든 것에 대한 눈높이가 좀 물가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주식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됐겠죠. 네. 결국 다들 이해하시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금리에 올라가면 PR을 높게 줄 수 없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가 없는데요. 금리가 그다음에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생각보다 그 최종 금리가 그런 것들이 약간의 주가에 좀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뭐 틀림없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네, 결국은 달러 그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요인은 역시 달러가 되겠죠. 훅 떨어졌어요. 네, 달러가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환율로 보더라도 뭐 1,300원 초반대 와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450원, 60원 하면서 그러면서 뭐 1,500원이다, 1,600원이다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120원 가까이 네, 훅 그러니까 떨어졌네요. 그러다 보니 달러가 이렇게 올라갈 거, 달러가 이제 올라가던 것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나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싼 건 다들 누구한테나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것은 역시 S&P 500 기업의 60%의 미국 매출, 40% 해외 매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있는 부분은 오로지 지금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섹터별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순해외 매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여튼 달러가 내려가는 것 자체는 반대로 달러가 올랐을 때 모두의 불행이었다시피 안 좋았다시피 네. 달러가 내려가는 것은 누구한테나 다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한번 여러 번 부사장 말씀하고 저도 한두 차례 말씀드린 건데요. 달러가 진짜 하락을 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만 달러가 좀 하락한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ETF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TF 자체는 PEXL입니다. 페이서라는 자산운용사의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EX는 엑스포트의 수출이고 그 리더입니다. 근데 이게 뭐로 구성했는지를 보셔야 되겠는데 당연히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것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거가 평균 한 60%가 넘는 것들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미 S&P 전체가 40%, 얘네들은 60%가 넘고요.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ETF를 만들 때 보면 그나마 그런 단순한 수치뿐만 아니라 당연한 퀄리티 지표나 이런 걸 넣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요거는 거 들어가죠. 퀄리티 지표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글로벌 그 비중을 같은 게 늘어나고요. 세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근거를 갖고 만드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업들의 평균의 67%, 68% 정도가 해외 매출이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구성을 보면 딱 이렇게 떨어지죠. 100개의 기업을 n분의 1로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딱 아까 보여드렸던 퀄리티 지표는 뭐다? 여기 뭐 얘네들은 캐시플로우를 상당히 중요한 변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잠깐 추려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익 증가율이 5년 평균의 프리 캐시플로우의 증가율이 31%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순현금률이 계속 늘어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의 비즈니스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해외 매출이 평균 69% 나오는 이런 것들은 모아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 것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리밸런싱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많다 적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이 100개 종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거래가 많은 ETF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S&P보다 더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들의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주말까지 해서 많이 또 달라붙었어요. 이게 단기간에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보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수출 비중이 미국 기업으로서 해외 수출 비중이 높으면서도 퀄리티나 그리고 좋은 것들 모아놓은 100개인데요. 근데 더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달러가 좀 약해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해드렸더니 이거는 이게 뭐 ETF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거 장기적으로 갖고 가셔도 괜찮겠죠. 네. 믿음이 있으시면.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이 거기에 종목들이다. 많은 분들이 달러가 약해지면 어디게 좋아질까 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100개가 이미 뽑아놓은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훌륭한 구성이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먼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던 게 지금 보여주시는 차트를 보면 2주 전과 지난주 이틀 정도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요게 딱 언제냐면요. 2주 전에 우리 그 목요일 날이었잖아요. 연준에서 FOMC 열린 날. 그때 아주 강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급락했었잖아요. 네. 그때가 S&P 500이 위에였고요.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급락했던 것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날 모습이었고요. 지난주엔 반대죠. 딱 물가가 발표하면서 그들이 끌고 올라가는 시장 두 개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극과 극에 움직였고 그 항복판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는 S&P 500 기업, 이게 상당히 나름 좋은 기업들 위주로 돼 있으나 네. 그 외에도 제일 많이 올라간 것들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꿈과 희망만 넘쳐나는 3번과 4번에 집중되어 있는 그쵸. ARKK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의 약간의 변화 조짐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안타깝게 지난주 내내 어제 오늘까지도 우리나라 뉴스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소위 이 거래소의 파산이잖아요. 지금요. 특정 거래소의 파산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게 금융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파장이 엄청난 파장이죠. 거로. 엄청난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거기 관련된 사람들 돈 인출 뭐 이런 거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 아픈 거죠. 보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그런 것 중에서 투자자분들도 투자자 한 분이 뭐 합법이고 비법을 떠나서 뭔가 한 사람이 있을 거가 되겠고요. 여기서 거래한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는 그쪽에 그 코인으로 상장한 그들 말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그 상장시킨 상장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쪽은 잘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었던 반면에 지난주에 올라갔던 것은 금값이 좀 계속 조금씩 올라간 거 전혀 반대되는 상반된 거잖아요. 그런 게 올라갔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뭐 경기 회복 이런 걸 기대하면서 금값 이런 죄송합니다. 유가라든가 카퍼 구리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시도한 것이 지난주에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바로 이 그림이죠. 금값이라든가 유가. 왼쪽은 유가고요. 오른쪽은 금값이나 금값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지난주 전체적인 큰 윤곽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이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 이야기도 함께 풀어볼까요? 네, 지난주 말에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경제 지표가 물론 지난주에는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했고요. 지난 금요일 발표된 건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거는 예비치입니다. 예비치가 아직 확정치가 아닌데요. 예비치기조차도 상당히 안 좋게 났어요. 네.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났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모든 게 안 좋은 지표들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율 배반적인 지금 세상이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들하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거는 이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야, 이게 물가가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심리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이제 앞서도 그 권동우 부장을 상당히 괴롭히셨어요. 요사님께서. 제가 뭘 괴롭혀요? 저는 산타랠리가 계속 같이.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여쭤본 것뿐입니다. 네. 저는 그래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산타랠리가 오면 좋겠죠. 좋겠다라는 생각 다들 갖고 있지만 너무 그거에 베팅하거나 그러면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하게 기다리시다가 마음을 비우셨다가 올라가면 땡큐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약간 오늘은 조금 안 좋게 보는 분 위주로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런 건 제목에 다 써 있습니다. 지금요. 레이 달리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뭐 대표적인 인물이고 올해도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트케 씨는 이제 UBS의 그 대표가 되겠는데요. 이분은 지금 이 분들은 모두 아직까지 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트케 씨 같은 경우에는 로우를 저점을 다시 체크할 수밖에 없다,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좀 어려움이 계속 남아 있다. 너무 지금 흥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빵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많이 좋죠. 많이 싼 건 사실인데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들 소위 빵 주식의 시총 S&P 500 주식 비중이 지금 2020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어요. 지금요. 아니, 물론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맞죠.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내일 좀 말씀드리겠지만 캘퍼스라고 하시잖아요.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미국의 최대 연기금에서 저 한 5개 종목을 다시 요번 최근에 많이 산 거로 알려주고 있어요. 떨어졌을 때 제일 많이 산 것 중에 2개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물론 GE도 있고 뭐 IBM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밸류에이션도 낮아졌지만 어찌됐건 그동안에 최근 10년, 20년 동안 특히 최근 10년 동안 초저우 금리와는 지금 많이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지금 올라가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그걸 좁혀서 단기적으로 한번 보잔 말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앞서 권동우 부장도 앞으로 유의할 지표들 얘기했죠.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티그룹 얘기가 그건데요.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앞으로
물가라든가 이런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언제 나옵니까? 12월에요. 12월에 나오죠. FOMC 언제 나오니까 12월 14일이죠.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월 고용 보고서나 FOMC, CPI 발표 전까지 시장의 악재 요인, 뚜렷하게 시장 악재 요인은 FTX FTX 이미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악재는 없다. 그만큼 어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큰 지표 같은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짧게 보면은 2주, 길게 보면 6주 정도. 6주가 12월 고용 보고서 정도 언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FOMC 당을 보고 있거든요. 12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티그룹은 앞으로 2주에서 6주 정도는 숏 스퀴즈 지속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S&P업의 숏표 추천을 정리도 하고 있고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탐리 같은 경우는 뭐 신났죠 또. 25%더 올라갈 수 있다. 신났죠. 왜냐하면 이번에 한 3개월 만에 처음 이제 자신 말이 맞는 게 왔거든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번에 물가지수 발표하기 전에 렌트비나 이거 많이 떨어질 거라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많이 더 떨어졌다. 물가가 떨어졌는데 발표된 거랑 다를 뿐이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상승률 둔화 내지 하락세를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말까지 25% 상승 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과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편안하게 다만 여러분들의 투자가 분산이 잘 돼 있는지 아닌지 한두 종목에 올인돼 있는지만 아닌지만 보시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다양한 시각들 정말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는 시각들에 대해서 쭉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봤는데요. 5만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약 2만 5천 분 남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이 한 분씩만 더 이렇게 친구로 초대해 주셔도 여러분 5만 달성 가능하니까요. 힘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시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여러분 에너지 충전해 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